우리나라 야담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서방님, 왜 저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나이까? 젊은 신부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보 남편과 천재 아내, 그들의 첫날 밤에 숨겨진 기막힌 비밀. 조선 팔도를 뒤흔든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의 어느 양반가. 최진사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최만석이 얼마나 뚱뚱하고 둔했냐면요. 동네 개들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볼 때마다 비웃었어요. 저 꼴로 우리 최씨 가문의 자손이라니 창피해서 못 살겠네. 최진사 부부는 막내 아들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집안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막내에게 먼저 주었어요. 만석이가 22살이 되던 해 최진사는 갑자기 명문가 박참판댁 외동딸과의 혼인을 추진했습니다. 박참판댁의 외동딸 박정혜. 5살에 천자문을 떼고 10살에 사서삼경을 읽은 천재였습니다. 박참판과 최진사는 젊은 시절부터 절친한 벗. 술을 마시며 자식들의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 온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똑똑하다는 박씨 교수가 저런 바보 신랑을 맞다니. 신부 박정혜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신랑의 뚱뚱한 모습을 보고도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드디어 밤이 깊어지고 첫날 밤. 신방에는 붉은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신랑 최만석은 신방에 들어오자마자 정혜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멀찍이 앉아 있었어요. 이리 가까이 오시지요. 아니요. 나는 여기가 편하오.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부인, 피곤하시면 먼저 주무시오.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에게 먼저 자라고 하다니. 만석은 정혜가 잠든 것 같자 조심스럽게 일어나 신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첫날 밤에 신랑이 신방을 나가다니. 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첫날 밤부터 신랑에게 거부당한 신부. 과연 신랑 최만석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첫날 밤 이후 정혜의 신혼생활은 더욱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만석이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거나 개미 행렬을 한참씩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서방님께서 순하시니 저는 편합니다.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석은 신방에 들어오자마자 또 멀찌감치 앉아 있었어요. 부인, 오늘도 피곤하시지요? 편히 쉬시오. 서방님,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부인이 편히 쉬셨으면 했어. 그날 밤 정혜는 일부러 자는 척했어요. 만석은 1시쯤 지나자 조심스럽게 일어나 또다시 신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알아내겠어.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달빛 아래를 걸어갔어요. 사랑채를 지나고 연못을 지나고 후원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니겠지. 정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질투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만석이 멈춰선 곳은 사랑채 뒤편, 인적이 드문 곳.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정혜는 천천히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정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촛불이 환하게 켜진 방 안에서 만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반듯한 자세로 앉아 붓을 들고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책들이 가득한 서가, 펼쳐진 서책들, 그리고 집중된 눈빛. 이게 무슨... 만석은 한문으로 빼곡히 쓰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알아보니 손자병법이었습니다.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글씨가 얼마나 단정하고 아름다웠냐면요. 명필가가 쓴 것처럼 반듯했습니다. 낮에 천자문도 못 읽는 척하던 사람이 손자병법을... 정혜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만석은 책을 덮고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사기였어요. 역시 사마천의 필력은 대단하구나. 그 목소리는 낮에 듣던 둔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명료하고 지적인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었다니. 한 시즌이 넘도록 만석은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가? 부인에게도 미안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신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왜 저렇게 숨기는 거지? 천재인데 왜 바보 행세를...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이튿날부터 정혜는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멍하니 있는 모습도 이제는 연기로 보였어요. 저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니 얼마나 오래 연습한 걸까. 식사 시간에 만석이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는 것도 모두 철저한 연기였던 겁니다. 셋째 날 밤도 넷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석은 매일 밤 그 비밀 서재로 갔어요. 정혜는 매번 몰래 따라가서 지켜봤어요. 어떤 날은 시를 짓고 어떤 날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실력도 뛰어났어요. 산수화를 그리는데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혜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야. 아니, 나보다 더 뛰어날지도 몰라. 그런데 왜 숨기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정혜는 남편의 비밀을 캐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형님들 제발 알아채지 마십시오. 제가 살려면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합니다.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 형님이 또 저를 죽이려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아버님께서 이렇게 숨어 살라고 하셨지. 그 순간 정혜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서 만석이 바보 행세를 하는 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던 거예요. 뛰어난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되어 목숨을 위협받았던 겁니다.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부인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소. 정혜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구나.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야.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해. 다음 날 아침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기로요. 어떻게든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 드리겠어요, 서방님. 그날 밤 정혜는 남편이 서재로 가는 것을 또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낼게요. 그렇게 정혜는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정혜는
남편의 과거를 더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께서 어렸을 적엔 어떠셨나요? 아이고, 우리 막내가 말이야. 사실은 어렸을 적엔 좀 달랐단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 똑똑했지. 3살에 글을 깨우치고 5살에 시를 지었어. 사람들이 신동이라며 칭찬했단다. 형님들이 질투했지. 특히 둘째가 심했어. 말로기가 15, 만석이가 7살이었을 때였어. 그날 밤 말로기가 만석이 방에 불을 질렀단다. 다행히 하인이 빨리 발견해서 만석이는 무사했지. 그래서 만석이에게 바보 행세를 시킨 거란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정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며느리. 우리 만석이 좀 잘 보살펴 주렴. 그날 밤 정혜는 남편이 서재로 가는 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신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제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매일 밤 어디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래요? 사랑채 뒤편 서재 말입니다. 그 말에 만석은 주저앉았어요. 알고 계셨단 말이오? 죄송하오, 부인을 속였소. 아닙니다. 서방님은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저를 보호하신 겁니다. 어머님께 다 여쭤봤습니다. 서방님께서 왜 그렇게 사셔야 했는지. 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서방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방님을 세상에 드러내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다 형님들이 알아채면 알아채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거지요. 과거에 급제하시는 겁니다. 장원급제로요. 부인, 나는 바보로 알려진 사람이요. 과거에 응시조차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서방님께서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서방님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요. 낮에 함께 공부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면 서방님께서 과거 시험에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1년으로는 부족하오.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천재 아내라는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역시 박씨 교수가 가르치니 바보도 사람이 되는구나. 만석은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를 믿으세요, 서방님.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서방님. 이 글자는 하늘 천자입니다. 따라 써보세요. 만석은 일부러 서툴게 붓을 잡았어요. 저것 봐라. 마님께서 정말 도련님을 가르치시네. 허허, 참 대단한 부인이야. 시어머니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큰형 만복도 비웃었어요. 쯧쯧, 저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천자문을 제대로 읽고 간단한 글도 쓰기 시작했어요. 둘째 형 말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만석은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명지의성 솔성지위도. 잘하셨어요, 서방님. 이제 거의 다 읽으실 수 있으시네요. 최진사 부부는 감격했습니다. 6개월이 되자 만석은 시를 짓기 시작했어요. 꽃이 예쁘다. 새가 운다. 바람이 분다. 서방님, 시를 지으시다니 대단하세요. 하인들도 신기해했어요. 마님 덕분이야. 마님 덕분. 1년이 지나자 아버님, 저 과거 시험에 응시해보고 싶습니다.
최진사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좋다. 한 번만 해보거라. 하지만 떨어져도 상심하지 마라.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과거 시험, 저 바보가, 하하하, 구경이나 가볼까. 하지만 내심 둘째 말록은 불안했어요.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부인 덕분입니다. 함께 한 거예요, 서방님. 자, 가보십시오. 그리고 장원급제하고 오십시오. 과거 시험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만석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저 뚱뚱한 사람 봐라. 들었나? 저 사람 원래 바보로 소문났던 최씨 집안 막내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만석은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드디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돈은 무엇인가? 만석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숨겨왔던 진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붓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냐면요. 마치 용이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글씨는 한 획 한 획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고전을 인용하되 자신만의 견해를 덧붙이고 현실 정치를 예리하게 분석했어요. 시험관들이 답안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정말 최씨 집안 막내가 쓴 글이란 말인가? 이 필력, 이 견해 보통 선비가 아니요. 하지만 이 사람, 바보로 소문났던 사람 아니요? 혹시 대리시험이 아닐까? 본인 확인 결과 분명히 최만석 본인이었습니다. 이상하오. 바보가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소. 아내가 1년간 가르쳤다고 들었소. 박참판대 교수 말이오. 이 정도 실력이라면 장원급제 시키는 게 맞소. 시험관들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험장 밖에서는 정혜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방님, 잘하고 계실까? 큰형 만복과 둘째 말록도 왔었어요. 쯧쯧, 구경거리가 생겼군. 동생이 떨어지는 꼴 보러 왔지, 뭐. 사흘 후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부인 정말 될까요? 물론입니다, 서방님. 드디어 발표 날, 한양거리가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합격자 명단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자, 저기 명단이 붙었어. 정혜가 명단을 보려 했는데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 장원급제가 최만석. 저 바보가 장원급제를.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서방님, 해내셨어요. 장원급제예요. 정혜는 만석을 껴안았어요. 만석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만석이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큰형 만복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둘째 말록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말도 안 돼. 들었나? 최씨 집안 바보 막내가 장원급제했대. 어떻게 그럴 수가? 1년 만에? 부인이 가르쳤다던데. 박참판대 교수 말이야. 아, 그 천재 처자. 역시 대단하구나. 최진사 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잔치 준비를 했어요. 도련님이 장원급제하셨다. 최진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덕이야. 둘째 말록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동생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사랑채 뒤편 비밀 서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말록은 그 길을 따라갔어요. 이게 뭐지? 서재문을 열고 들어간 말록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책들, 단정한 글씨로 쓰인 글들, 아름다운 그림들. 이게 다 만석이가? 말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생이 바보가 아니었어. 그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우리 속였단 말인가. 그날 밤 말록은 형 만복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만석이가 천재였습니다. 두 형제는 부모님을 찾아가 따졌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속이신 겁니까? 만석이가 숨어 살아야 했던 건 너희 때문이다. 어렸을 때 말록이가 동생 방에 불을 질렀던 거 잊었느냐? 너희가 동생을 죽이려 했기에 우리 부부가 만석이를 보호한 것이다. 말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희는 모른다. 만석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형들은 만석을 멀리했어요. 하지만 만석은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제 괜찮으세요, 서방님. 당당히 사셔도 됩니다. 며칠 후 임금님이 장원급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신최만석,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경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로구나. 1년 만에 장원급제를 했다니 어찌 된 일인가. 전하, 실은 소인이 어릴 적부터 학문을 익혔사옵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피하고자 만석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경은 큰 고생을 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재능을 마음껏 펼쳐라. 임금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임금님은 만석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승정원의 관리로 발탁하신 거예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정혜를 껴안았습니다. 부인, 모두 당신 덕분이요. 아닙니다. 서방님의 실력이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만석이 승정원 관리로 출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칭찬하실 정도였어요. 어느 날 만석이 집으로 돌아오니 정혜가 차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인 덕분에 매일이 행복하오. 그런데 부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소. 부인은 언제부터 저의 비밀을 알고 계셨소? 사실은 혼례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혼례 전부터요? 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와 시아버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절친한 벗이셨잖아요. 시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답니다. 내 막내 아들이 천재인데 형들의 시기 때문에 바보 행세를 하며 살고 있네. 자네 딸만이 내 아들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네. 혼인을 허락해 주게. 아버지께서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바보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서방님에 대해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부인은 모든 걸 알고 저와 혼인하신 겁니까? 서방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요. 제가 먼저 안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거든요. 만석은 정혜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혜가 만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서방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어요. 서방님의 눈빛이요. 바보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저도 서방님께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첫날 밤에 서방님께서 저를 멀리 하실 때
조금 서운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보호하려는 거구나. 여자의 직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서방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서가, 정혜야. 잠깐 나와 보렴.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랑채로 가니 최진사와 박참판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두 노인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우리 둘이 너희를 혼인시킨 건 단순히 친구 사이라서가 아니었다. 만서가, 너는 내가 왜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는지 궁금하지 않았느냐? 내 어머니가 우리 집안 사람이었단다. 내 어머니는 박참판의 먼 친척이었지. 그 집안은 대대로 학문으로 유명했고, 그래서 만석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던 거란다. 그럼 저와 정혜는 먼 친척이지. 정혜야, 너도 똑똑한 건 우리 집안 피 때문이란다. 너희 둘은 천생연분인 거지. 우리 둘이 너희를 혼인시킨 이유가 하나 더 있단다. 만석이를 구하기 위해서였지. 만석이가 혼자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정혜만이 만석이를 이해하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만석은 두 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들. 정혜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그날 밤 만석과 정혜는 마당을 거닐었어요. 달빛이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부인, 이 모든 게 꿈만 같소. 1년 전만 해도 전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살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서방님. 앞으로 더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 멀리서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 말록이었어요. 동생이 이렇게 잘 되는 걸 가만히 볼 순 없어. 하지만 이제 그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말록은 만석을 찾아왔습니다. 만석은 놀라 형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잘못했다. 말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만석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형님,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오래전에요. 말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형제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최 씨 집안은 평화로워졌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우애를 되찾았어요. 만석은 승정원에서 승승장구했고, 정혜는 현명한 아내로서 남편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이제 승정원의 중요한 관리가 되었어요. 정혜는 현명한 아내이자 이제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부인,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오? 서방님, 기억나세요? 우리 첫날 밤을요. 요즘 생각해보니 그날 밤이 참 특별했던 것 같아서요. 특별했다니? 서방님께서 저를 멀리 하셨을 때 저는 서운했지만 동시에 안심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아끼는구나.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고. 만석은 정혜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이 자는 방을 들여다봤어요.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바보였다는 꿈이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꿈이 아니란다. 아버지는 정말 바보 행세를 했었지. 정말이에요? 때로는 똑똑한 사람이 바보처럼 사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단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는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내가 너무 똑똑하면 시기하는 거지. 너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잖니. 우리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를 다시 재운 후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서방님, 우리 참 많이 왔죠. 그때 제가 만약 부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지만 만났잖아요. 그리고 함께 했고요. 서방님,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비밀을 알려줘야 할까요? 진짜 비밀이요. 우리 첫날 밤의 진짜 비밀 말이에요. 서방님께서 저를 멀리하신 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저도 서방님을 멀리했어요. 예? 만석은 놀랐습니다. 첫날 밤에 서방님께서 먼저 자라고 하셨을 때 저는 사실 안도했어요. 저도 무서웠거든요. 그럼 우리 둘 다 둘 다 서로를 배려한 거죠. 만석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게 첫날 밤의 진짜 비밀이에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 만석은 정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부인, 당신은 정말 저도 사랑해요, 서방님.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방님,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함께하죠. 물론이요, 부인. 평생을요. 집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두 아이가 잠에서 깨어 장난치는 소리였습니다. 가봐야겠소. 그러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달빛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만석은 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정혜는 더욱 현명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 부모의 자랑이 되었어요. 최 씨 집안은 이제 화목한 가족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란다.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란다. 그날 밤 만석과 정혜는 다시 마루에 앉았어요. 부인, 우리 첫날 밤 기억나시오? 어떻게 잊겠어요? 평생 기억할걸요. 그날 밤의 비밀이 뭐였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죠. 서방님, 다시 태어나도 저와 결혼하실 거예요? 물론이요. 100번을 태어나도 부인뿐이요. 정혜는 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옛날 바보 행세를 하던 뚱뚱한 남편. 그를 이해하고 사랑했던 천재 아내. 두 사람의 첫날 밤에 숨겨진 기막힌 비밀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며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거야. 그렇게 조선 팔도에 이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바보였던 남편이 천재가 된 이야기.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 그것이 첫날 밤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뚱보 남편과 천재 아내의 이야기 완결. 행복한 결말, 별빛 아래 영원히 함께하는 부부.